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위험해요. 경영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5% 이상 넘어가면은 큰 회사가 터집니다. 국가가 터져요. 경제에 대해서 배우려면은 첫 번째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금리예요. 요새 맨날 기준금리가 어떻다, 고금리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리는 딱 하나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은 내가 은행 가서 대출 땡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럼 뭐 모든 사람이 대출을 못 땡겨요. 그럼 경기가 안 좋아져요. 근데 은행 갔더니 이자를 1%에 빌려준대. 10억까지 빌려준대. 모든 사람이 10억씩 빌리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그게 2020년이었고요. 지금 그때 너무 저금리에 너무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고금리로 가면서 경기를 꺾어 내리고 있거든요. 이 수단이 금리입니다. 근데 이 금리라는 게 원래는 이렇게 조금씩만 움직이던 친구였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코로나라는 게 2020년에 터지면서 금리가 2%, 3%, 4% 하던 게 갑자기 0으로 갔거든요. 이걸 2년 동안 유지를 시켰어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지.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원래 이걸 2%, 3% 올려야 되는 거를 5%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지금은 당연히 경기가 안 좋겠죠.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에서 경기가 안 좋아. 그럼 모든 기업이 안 좋냐? 모든 주식이 안 좋냐? 아니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2020년도에는 여행 가는 유튜브들은 다 안 좋았어요. 근데 주식 얘기한 유튜브는 떡상을 했죠. 이게 언제 좋아지냐? 다시 이게 2, 3%대까지 내려가서 몇 번 출렁이긴 할 거예요. 반복돼야 경기가 좋아질 거고 경기가 좋아진다? 그 금리가 정상화된다가 2016년, 7년, 8년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거 알면은 나 집 언제 살까요? 이러면은 6년, 7년? 앞으로 3, 4년 뒤에 그때가 집값을 좀 안정적으로 사고 그때부터 경기 좋아지면 집값 많이 올라가겠지. 근데 그 전까지는 집값 오를 수가 없을걸. 그리고 그게 올라갈 때 되면 경기도 좋아질 거예요. 그게 올라갈 때 되면 주식도 좋아질 거예요. 이게 큰 그림이거든요. 경기가 안 좋은 과정에서도 뭔가 수요 공급 돈이 되는 애들은, 성장하는 애들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런 거를 찾는 게 매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다. 고금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누군가가 이자가 너무 높아서 돈을 못 갚는다. 그래서 배째라, 파산이 나면 IMF처럼 말 그대로 주식시장이 20%, 30%씩 박살나는 이벤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그런 위기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려운 단어입니다. High Yield Spread라고 있어요. High Yield Spread가 뭐냐 그러면은 제 신용등급이 1등급입니다. PD님 신용등급이 9등급이에요. 은행을 같이 찾아가요. 저는 우대금리를 주고 대출이자를 2% 해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PD님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7%로 드릴게요 하면은 2%와 7%의 차이, 이게 High Yield Spread라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많아. 그리고는 뭐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도 지금 뭐 경기도 좋고 상황이 좋으니까 돈 잘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쉽게 빌려드릴게. 나는 2%, PD님 4%. High Yield Spread가 2%가 나는 거죠.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경기가 안 좋고 은행 입장에서도 돈을 받을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실제로 5% 이상 넘어가면은 어딘가 은행이나 어딘가 회사가 터져요. 큰 회사가 터집니다. 국가가 터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3월 달에 은행이 넘어간다, 은행이 파산된다 그랬는데 그때 정부에서 돈을 풀어서 막았어요. 그때 이후로 지금은 여전히 시장이 2023년 내내 안 터져. 터지면 막아줄 거예요.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하이드 스프레드가 벌어져 올라가 점점 커져 그러면은 주식 다 박살날 거고요. 사람들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질 거고요. 심각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주식 투자를 내가 지금 시작을 했다, 나는 잘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딱 하나의 지표만 보라 그러면은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주식 빼시면 됩니다. 금리로 조절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대표적으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사태예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IT 버블 직전에 있었던 게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약간 외국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난 뒤에 돈 못 갚아 배째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 회사가 러시아가 설마 배째라고 하겠어? 하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투자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이 공중에서 터진 거예요. 배째 이러니까 못 갚아 그러니까. 그러고는 월스트리트가 난리가 나서 시장에서 돈을 때려 붓습니다. 그 당시에도 터지는 걸 막으려고. 그러고 나온 게 IT 버블이에요. 그리고 리만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월스트리트 놈들이 법적인 구멍을 찾아서 그걸로 계속 방탕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이게 문제시돼서 터진 거예요. 유지될 수 없는 구조의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팔다가 그게 터져서 넘어간 게 리만 사태였어요. 2008년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때 유명해졌던 마이클 버리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는 2년 전부터 이 구조 잘못된다, 유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숏을 잡으면서 빅쇼트라는 영화가 나왔죠. 뭔가 구멍이 있다라는 얘기를 누군가는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2년 동안 지속된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고
규제 당국, 정부도 몰랐다라는 거죠.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보의 유통 속도가 느리면서 발생됐던 착각 혹은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어요.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트위터나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고 어디 숫자가 어떻고를 바로 취합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런 일로 반복적으로 시장이 박살나는 거는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되게 위험해요. 경영에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구조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안 터지고 있거든요. 왜 안 터지냐? 정부가 터지는 거를 막고 있습니다.